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 간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인 2015 키 리졸브 연습이 야외 기동 훈련인 폴이글 훈련과 함께 2일 시작됐습니다. 이에 북한은 2일 새벽 무자비한 불세례를 가하겠다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성 도발을 강행했는데요. 우리 군은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이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2일 새벽 6시 30분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남쪽 남포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사거리 490여 킬로미터의 스커드 C계열의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무자비한 불세례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일 시작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언동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우리 사회 내의 안보 불안감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우리나라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무모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연합 감시 태세를 현재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또 북한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대응할 것입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키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명과 우리군 10,000여 명이 참가해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한반도 방어 연습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합니다. 또 폴이글 훈련은 미군 3,700여 명과 우리군 20만여 명이 참가해 실제 기동 훈련을 진행하며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훈련 일정을 지난달 24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3월을 맞아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0명 단위로 팀을 이뤄 예비군 스스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훈련 과제를 성실히 마친 팀은 조기 퇴소도 가능합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예비군 훈련장. 올해 첫 훈련을 받기 위해 예비군들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치면 바로 10명 단위로 팀이 구성됩니다. 전체 예비군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대 단위로 훈련 교장으로 향합니다. 서바이벌 교장에서는 각종 장비들을 착용하고 시험 사격도 해봅니다. 팀을 나눠 대결을 하는 만큼 전략도 신중하게 의논합니다. 페인트탄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은 7분간 진행되며 교전 후 더 많은 생존자가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교전이 시작되자 분대장의 지휘 아래 예비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상대팀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연막탄을 활용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목진지 전투에서도 예비군 분대장이 주도해 명령을 내립니다. 적이 화학탄 공격을 하자 재빠르게 방독면을 착용합니다. 적군이 진지 가까이 다가올 때에는 단계에 맞게 대처하고 가까이 다가가 생포하는 절차까지 직접 연습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교들이랑 교관님들 통제를 따랐었는데 올해부터 예비역들끼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더 재밌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험 운영을 거친 참여형 훈련 체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예비군 훈련은 전 예비군 대원이 입소해야만이 훈련이 개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오는 순서대로 10명 단위로 분대를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대 단위로 과제형 훈련을 합격하게 되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조기 퇴소하기 위해서는 훈련 당일 오전 9시 정각까지 반드시 입소해야 합니다. 훈련을 빨리 마친 예비군들을 위한 문화 혜택도 눈에 띕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지정된 놀이공원이나 극장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분단 70년을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강조한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갈등으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서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져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 역시 이웃 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서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향해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남북 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의 정례와 서신 교환 등에 관한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이산 가족들의 절절한 염원을 줄여 풀어드리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산 가족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남한에서만 4,000명 가까운 이산 가족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북한도 내부의 인간적인 혈연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더불어 우리가 추진 중인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협력의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 을미사변 120년 등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3.1절을 맞아 국산 전투기 FA-50 편대가 주요 항일 유적지 상공을 비행하며 굳은 호국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이 힘차게 이륙합니다. 지난해 전력화된 FA-50은 최대 속도 마하 1.5의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제2담과 같은 정밀 유도 미사일을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FA-50 편대가 광복 70주년 3.1절을 맞아 항일 유적지 비행에 나섰습니다. 원주 기지를 이륙한 지 5분 만에 여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는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12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 생가를 지나 수원과 화성 상공에 이릅니다. 수원은 3.1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 중 한 곳이며 화성 제암리 교회에선 일제에 의해 집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FA-50 편대는 대중국 수출입 관문인 평택항과 당진 제철소를 지나 충남 내륙 지역에 접어듭니다. 홍성과 예산은 윤봉길 의사와 김좌진 장군이 태어난 곳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지나 북쪽으로 향하자 독립기념관이 모습을 드러내고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아운의 장터가 보입니다. 충북 괴산과 제천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분노한 의병들이 일제와 처절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FA-50편대는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굳은 호국 의지를 다지고 1시간가량의 비행을 마쳤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이 오는 4월 진수될 18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을 유관순함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가 최신의 잠수함으로 부활해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게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해군이 새로 건조하는 함정 명칭에 대한 정책회의를 거쳐 오는 4월 진수될 214급 잠수함 6번 함의 한 명을 유관순함으로 정했습니다. 해군은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 구축을 위해 214급 잠수함 6번 함의 한 명으로 유관순함을 제정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 그리고 유관순 열사 순국 95주기 등 다양한 의미를 기념하는 유관순함은 2주간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으며 대함전과 대잠수함전, 공격 기뢰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며 잠대지 순항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는 약 1000km에 이릅니다. 해군은 214급 3번 함부터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여왔으며 여성의 이름을 한 명으로 제정한 것은 해군 역사상 유관순함이 처음입니다. 대우 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유관순함은 4월 말 진수한 뒤 시운전 등을 거쳐 2016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96주년 3.1절을 맞아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전국 55개 지역에서 6월까지 개최합니다. 지난 2월 27일 부산 동구청 앞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지역별로 만세운동일을 전후해 지방문화원과 청년회의소,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919년 당시의 만세운동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공연과 체험 행사를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가는 대규모 독립기념행사이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뭔가 애국심도 깊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제 인사도 하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하면서 되게 뜻깊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편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지난 1999년 시작돼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수원, 광주 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김해와 대구, 대전에 이어 지난달 27일 남양주에 6번째 보훈요양원을 건립했습니다. 정지훈 중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수도권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남양주에 6번째 보훈요양원을 개원했습니다. 남양주 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10억 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과 작업치료실, 이발소 등이 있습니다. 남양주 보훈요양원은 현재 운영 중인 수원 보훈요양원 등 5개 보훈요양원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함으로써 기존 보훈요양원보다 시설과 운영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보훈요양원의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유공자 중 군에서 다친 부위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이용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지만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중 상해를 입은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그 외 국가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 지원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희생, 공헌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네,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지식 강국이 앞서 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를 심혜슬 하사가 소개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수많은 정보를 얻고 단 1초면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우리의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스마트폰 사용자는 4천만 명.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LTE 사용자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인터넷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고 성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게임이나 그냥 메신저 서비스 정도에서 그냥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스마트폰 기능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게 되면 또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성인들이나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조작법과 실생활에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소개 등 스마트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의 역할. 이 지니토 번역 어플은요,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번역 어플입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4개국어가 되고요. 이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관광이나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이고요. 다양한 어플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어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 소통연구소에는 매주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의 유익함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게 됐다는 교육생들.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부터 UCC 제작, 모바일 마케팅 등 자격 검정에 요구되는 항목들을 배웁니다. 제가 일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우리 중개업자들한테 이런 용도를, 다양한 용도를 가르쳐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편하고 광범위하게 업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 검정은 객관식 40문제와 주관식 10문제로 이뤄지며 70점 이상은 2급, 80점 이상은 1급을 취득합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게 되면요, 초중고 방과 후 교사로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교육 의뢰를 받아가지고 출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또 요즘 스마트폰 교육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1대1로 교육 지도를 하셔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우는 SNS 시대. 스마트폰의 무한한 기능을 익혀 세대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키 리졸브 연습을 시작하는 첫날, 북한군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인데요. 무모한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변함없이 이번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때는 더 강력하게 응징해 오직 후회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